시행착오할 기회를 줘라. 딸이 28살 성년인데도 사회성이 모자라서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해서 걱정이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어 하는 딸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제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28살인데 사회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두려워한다면 원인이 어디서 왔겠어요? 사춘기를 전후해서 아이에게 시행착오를 거듭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때 말 잘 듣는 것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바깥 사회에 못 나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런 딸을 보고 답답해하지 말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이를 위한다는 게 오히려 잘못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참회해야 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딸의 행동을 봐도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책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자신을 괴롭히면 다시 딸에게 부정적인 감정만 전할 뿐이에요. 지나가 버린 시간은 참회해서 풀어내고 지금이라도 딸에게 간섭을 덜해야 합니다. 왜 너는 집에만 있냐? 화장도 좀 하고 밖에 나가면 안 되냐? 이것도 간섭이에요. 자식을 외면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대화는 하되 간섭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있고 싶어? 네. 엄마 외출할 건데 같이 나가볼래?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그러면 존중해서 집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하는 곳과 인연을 맺어주고 마음 공부 얘기를 듣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딸이 혼자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힘겨워하고 함께 어울릴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집안에만 놔두면 인간관계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행하는 사람 10명, 20명 있는 곳에서 한 100일 동안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조금씩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부모가 너무 앞서서 자식을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요즘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과외를 시키다 보니 대학 들어가서도 과외를 해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법대에 들어가도 과외를 시키고 사법연수 때는 연수 성적에 따라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니까 부모가 또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메어준 목줄에 끌려다니면서 혼자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일이에요. 이제라도 자립을 시키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부모가 너무 나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지금까지 너무 고립된 생활을 해서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엄마가 다녀보고 먼저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엄마가 먼저 체험해보고 내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괜찮더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세상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고 자생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사춘기 때 간섭하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할 때 혼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또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 것도 좋아해야 해요. 2번, 3번 연애하고 상처도 입어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몇 번 해보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사는데도 좋은 약이 됩니다. 이렇게 겪으면서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식이 강아지처럼 순순하게 말 잘 듣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부모 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장, 공부 스트레스가 아이를 망친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현실이 이런데도 부모들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로지 공부 성적만 따지고 공부 안 한다고 닥달하다가 결국 자식이 심각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야 후회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얼마 전 특목고에 들어갔다가 학업에 대한 불안감과 자책으로 우울증 증세가 있어 1학년 때 휴학했다는 학생이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이는 무척 힘들어 보였는데 엄마는 아들이 빨리 몸이 회복되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엄마인 자기가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에게는 1년 정도가 아니라 3년쯤 휴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나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야 학업도 있고 사람이 살아야 건강도 있는 거니까요. 쉬면서는 봉사활동이나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육체활동을 좀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남편을 위해 하루에 300배씩 절하면 참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먼저 남편에게 숙이고 기도하라고 방법을 알려주니 하는 말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매일 300배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며 혹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는지 묻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은사 스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고등학교나 졸업하면 데려가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며 울고불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사 스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어머니에게 물어보셨어요. 보살님, 이 아이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아니, 모릅니다. 나는 알아요. 그러니 아이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고는 궁금해져서 다시 물었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자 우리 스님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얘는 단명해요.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스님 아들 하세요. 그러고는 두 말 않고 가버렸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어떤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포기하겠어요? 여기 있는 엄마 같으면 포기할까요? 당장 멱살 잡고 집으로 끌고 가겠죠. 그런데 아이가 단명한다고 하니까 아이에게만 좋다면 절이 아니라 어디든 좋다. 뭐가 돼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탁 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좋다면 300배가 아니라 3000배를 하라고 해도 네 하고 마음을 내는 것이 엄마예요. 자식이 좋아진다는데 남편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라도 마음을 숙일 수 있어야죠. 그렇게 엄마의 마음이 바뀌어야 아이의 정신이 확 바뀌지 엄마 몸이 편한 것만 생각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아이는 좋아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괴로워하는데 힘들어서 학교도 못 가고 휴학하는 형편인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자칫 평생 폐인이 됩니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 엄마라는 사람이 고작 300배 하는 것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만약 지금 1, 2년만 엄마가 지성으로 기도하면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병원에 보내서 의사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한다면 아이는 나아지기 힘들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서 어떤 일이든지 희생할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 아이는 좋아집니다. 아이를 낳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비싼 옷 입히고 공부시킨다고 다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당신은 부모냐, 학부모냐? 한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화가 나면 공격성을 보이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광고에도 당신은 부모냐, 학부모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많은 엄마 아빠가 부모 노릇은 포기하고 학부모 노릇만 하고 있어요. 애가 공부 잘하고 나중에 출세하는 데만 급급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잡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은 없고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대신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창 해맑은 얼굴로 즐겁게 뛰어놀 나이예요. 그런데 아이가 화를 내고 공격적이란 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고 내치기만 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이것은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고 분노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니까 살림도 하기 싫고 아이가 다가오는 것도 귀찮아 짜증내듯 아이에게 함부로 대한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없을 때만 싸운다 해도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몇 년씩 지속되면 아이도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챕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 빠르게 감지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촉수가 부모를 향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느낍니다. 따라서 부모가 형식적으로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집안에 도는 냉랭한 기운만으로 아이들은 느낍니다. 사실 부부가 어쩌다 한번 싸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가 기본적으로 다정하면 가끔 싸우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말다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냉랭하고 서로 소 닭보듯이 하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먼저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왜 남편에게는 하라고 안 합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는데 아빠보다 엄마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은 어릴 때일수록 더 크게 차지합니다. 남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엄마들 입장에서야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따르고 찾는 겁니다. 늘 보살펴주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고 놀라거나 넘어져도 보통은 아빠 하지 않고 엄마 하고 부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수호신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권리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한다고 불만스러워 한다면 아이가 어디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옛날 엄마들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고 자식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밭일에 집안일에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늘 자식이 먼저였어요.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들부터 챙겨 먹이고 새벽이면 정화수 떠놓고 오로지 자식 잘 되기를 빌었어요. 자식들이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하고 느끼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서운함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가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한다고 돌보는데 소홀한 게 아니라 돌보기 힘든 조건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처나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엄마가 고생하는 걸 자식이 보도록 하는 게 아이의 정신 건강에 좋아요. 곁에서 돌봐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혼자 몸으로 애써서 키우려 한다는 걸 아이들도 안다면 오히려 상처받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아이가 학교 성적을 중간쯤 받아왔을 때 부모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와, 중간이나 있네. 꼴찌한 애들도 있을 텐데 잘했다. 중간밖에 못했니? 이런 성적으로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그런데 칭찬보다 핀잔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이는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좀 놀아라. 이렇게 받아주면 아이도 공부에 대해 심하게 거부감을 갖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성적 가지고 지금 놀 때야? 하면서 자꾸 야단치거나 강요하다 보니 점점 더 공부가 싫어지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이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이 뚜렷한 목표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지켜보려고 하지만 아이를 보면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커서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공부가 짐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아이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공부하라고 억누르는 게 싫은 겁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부모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 공부하기 싫어? 잘 됐네. 그렇잖아도 요즘 엄마도 학교 교육이 굳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고 있었어. 공부시키려면 학비도 많이 들고 말이야. 너 생각 잘했다.
이참에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자. 그러고 나서 진짜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게 하면 아이는 달라집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엄마 나 공부할래 이렇게 돼요. 문제는 부모예요. 아이를 바르게 이끌려면 부모가 자기 생활을 그만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자신은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아이에게만 부모가 원하는 만큼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1년 정도 직장을 쉬면서 농사 짓고 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살든지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것도 좋아요. 무전 여행으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녀보고 다른 나라도 다녀보는 거예요. 한 3개월만 고생하면서 여행하면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용기를 못 내요. 그만큼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발로 서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굴러다니고 있어요. 마치 홍수가 나면 쓰레기가 물에 휩쓸려 가듯이. 남이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갑니다. 그러다 취직하면 취직해야 하고, 집 사면 집 사야 하고, 자동차 사면 자동차 사야 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려요.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지 물어봐도 모릅니다. 부모가 이렇게 중심도 없이 살면서 자식한테는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이는 닮는 존재예요. 부모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자식도 중심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아이만 나무랍니다. 이제 부모가 용기를 낼 때입니다.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게 낫다.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고 조릅니다. 저희 집이 피아노를 전공시킬 정도로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주지 않는 게 옳지 않은 것도 같고 또 좋아지긴 해도 재능이 뛰어난 것 같지 않아서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엄마가 얘기하듯이 아이가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좋아할 뿐이라면 굳이 수백만 원 들여서 레슨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까 혼자 연습하든지 학원에서 배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 형편에 수백만 원씩 레슨비 들여서 배우는 건 힘들단다. 그런데 네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혼자서 연습을 하든지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들여서 학원에서 배우는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어. 그런 다음에도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아. 이처럼 진지하게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부모가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아이가 하고 싶어 한다고 부모가 능력을 넘어서는 짐을 지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좋지 않아요. 약 20년 전 얘기인데 한 부부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고생하다가 남편이 버스기사 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빵살이 하면서 아이를 고액의 사립초등학교에 넣었어요.
다행히 공부를 잘했는지 아이가 유명 여대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다니다가 자학증 같은 게 생겨서 포금을 하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완전히 알코올 중독처럼 돌아버리니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제게 데리고 왔기에 딸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으면 친구들이 대체로 부잣집 아이들이지요. 친구 아빠들은 의사 아니면 변호사, 회사 중역 아니면 사장이란 말이에요. 친구 집에 가보면 자기 집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네 아빠는 뭐 하시니?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빠 운수업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을 거짓말하면서 나름대로 꾸미고 다닌 거예요. 옷도 더 이쁜 것을 입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등이 휘어졌겠죠. 이렇게 해서 겨우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또 친구 집에 가보니까 부모들의 학벌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 유학 다녀오고 엄마도 외국에서 학위 딴 걸 보니까 자기 부모와 비교되는 거예요. 그때 딸이 하는 말이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엄마 아빠는 달리 대책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만 보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렸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서운했겠죠. 아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애가 크면서 달라지니까 영문도 모르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포금을 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에 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가 어떻게 집에 왔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친구들이 자기 집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났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큰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술을 먹으면 완전히 정신질환자처럼 돌변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애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 인생을 망친 것이 되었어요. 흔히 아이를 키울 때 집안 형편에 맞지 않게 과분하게 지원하는 것을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해주면 부모 노릇 못하는 거라고 여겨서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자식 인생과 부모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직장을 잃어서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면 아이에게도 그런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용돈을 절약하도록 의논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해요. 부모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렵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서 설거지를 시키든지 심부름을 시키세요. 부모는 죽어라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한테는 힘든 내색을 안 하면 아이는 부모가 같이 있어주지 않는 것만 탓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아빠와 엄마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아이가 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상심할까 싶어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오히려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부모의 어려움도 알고 고통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해요. 아이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성숙하고 어른이 됩니다. 집안의 어려움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결과가 되지요.
부모가 가난에 대해 위축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 아이도 가난한 부모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당당해야 해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것은 꼭 레슨을 따로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한다면 선생님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합니다. 이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막지 말되 특별히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 아이도 대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공부하면서 취미로 피아노를 계속 배우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배워서 재량껏 음대를 가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엄마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하겠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까지 팔아서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또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하던 것이 2학년, 3학년이 되어 바뀔 수도 있고 고등학교에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가난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아이가 위축되고 무조건 해준다 하면 부모의 등이 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기대가 커지고 불만이 많아져서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이러면서 자꾸 아이를 닥달하게 돼요. 이런 경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의논해서 아이의 요구도 충분히 들어보고 집안 형편도 공유하면서 선택을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